그럴 때 있지 않나요? 왠지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불안한 느낌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유독 불안함을 느꼈어요. 대화에 못 끼는 것 같고, 참여를 못하니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나요?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 헬스장에 갔는데 다들 몸이 좋아 보이고, 나만 별로인 것 같을 때, 이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불안을 이겨내고 멘탈을 키우는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마음가면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 책인데요. 신기하게도 다 읽고 나면 자기계발서처럼 마음 근육을 키워줍니다. 얼른 움직이고 싶거든요. 제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취약함을 남들에게 드러내라. 사실 이 책은 3달 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다가 머리를 세게 한번 얻어맞고 구매 목록에 둔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취약함을 드러내라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약함이란 단어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책 앞부분에 이를 설명해 줍니다. 취약성이란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는 나약함과는 다르다. 취약성은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삶에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도전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즉,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이다.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실천은 어렵긴 합니다. 인간관계에 서툰 제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 회의에 거수하는 것도 힘든 제가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취약성을 드러내고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취약해지는 걸 두려워할까요? 물론 취약해지면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고문실에 갇히게 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취약성을 끌어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생각할 때 항상 20만 년 전에 빗대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살던 호모 사피엔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굉장히 눈에 띄게 행동합니다. 족장의 우두머리가 내는 의견에 혼자 아니다를 외치고 남자지만 나는 힘이 약하다고 도와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그 한 명은 상처 입기 쉬운 상태가 되어 아마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남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취약성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취약성을 용감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Why와 How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Why? 왜 취약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세상에 뛰어들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변화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용감해진다.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춘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생 때 뭐든 배워야 했고 신입사원 때 뭐든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없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곧 삶의 무력감,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장을 느낄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고통. 성장통이 있을 때 몸이 빠르게 성장하듯 몸에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통증, 고통을 느낄까요? 고통은 부딪힐 때 생깁니다. 어려운 책을 한 권 읽고
남들에게 보여줄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누군가에게 내용이 형편없다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와 다투고 난 후 심각한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아내에게 혹은 제가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항상 성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취약함을 남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이죠.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남들에게 지적받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다른 엄마 뒷담화를 하다가 아이에게 걸릴 때도 있고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취약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백만장자이건, 돌을 닦고 계신 스님이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건, 누구나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취약성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감정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영역에서 유독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부모들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자신의 몸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들의 몸무게나 외모를 놀림감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를 보면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저 행동은 부모의 이기심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저에게 딸에게 무슨 저렇게까지 스마트폰을 안 보여줘. 유난이야 유난. 이라는 말을 했다면 저는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아이 교육을 잘하고 있나? 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아이 교육을 더 잘해 라고 저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취약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합니다. 아,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취약하다고 인정하면 남도 취약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야. 때로는 뭔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아.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how. 취약성을 어떻게 용감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취약성이라고 혼잣말하기. 두 번째, 매일 감사일기 3가지 쓰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책의 작가도 본인의 취약성을 그대로 책에서 전합니다. 취약성이란 주제로 책을 썼지만 막상 저자가 강연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이 작가의 취약성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작가는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취약성이야.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해. 그래도 나는 용기 있어. 이런 불안감이 들 때, 또는 남에게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때 나의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취약성이라는 단어로요. 지금의 마음 상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한두 단어로 교정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취약성을 용감하게 드러내도록 도와줍니다. 감사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공감할 만한 문장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숨도 못 쉬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당황스러웠다면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에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내가 저 아이를 두고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자는 부모가 되면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누군가는 그게 부모라면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기쁨보다 더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기쁨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혹은 기쁨이 다른 감정으로 바뀔까봐 걱정한다. 우리가 흔히 모르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을 잘 느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교실놀이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쌤, 그거 하면 뭐 줘요? 와, 교실놀이 대박 재밌겠다.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온전히 느끼는 건 키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깨달았죠. 그 방법으로 저자는 감사의 일기를 제시합니다. 부족함의 반대말이 충분이라면 감사를 실천하는 행동은 지금의 우리로도 충분하며 지금의 상황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도 아이가 제 곁에서 잠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글을 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요즘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부딪혔습니다. 부족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99점짜리 사람보다는 60점짜리 사람이 더 좋습니다. 틈이 있어야 제가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정말 좋은 문장을 하나 건졌습니다. 이 문장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필사한 내용은 아래 댓글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더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책 읽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